안녕하세요. 오늘 또 촬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이렇게 인연을 해 오면서 정말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유독 어릴 때부터 사람에 대한 인연 공부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도 많은 인연을 만나고 또 많은 또 선지식님들도 만나고 했지만 제가 그 정법 법문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 정법 법문에 보면 54강 정법 강의 54강에 보면 지나간 것은 놓고 즐겁게 살라라는 본문입니다. 54강 지나가는 것을 놓고 즐겁게 살라, 그 본문을 듣고 제가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지금까지 사후세계, 그러니까 저도 불교 공부를 하면서도 답을 찾지 못해서 이런 사후세계에 대한 숙제가 평생의 제 숙제였는데요. 어른들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내가 죽고 난 뒤에 뭐 개가 뜯어먹던 내 알 바 아니다, 이런 소리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도 그 소리를 그냥 저는 헛되이 이렇게 흘리지를 않고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거를 다 골똘히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4강 법문을 듣고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궁금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54강 법문 하나를 일단 들으면서 제가 많이 따게 되면서 제가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54강 모든 강의가 다 소중한데요. 특히 54강은 제가 너무너무 애착이 많이 가는 또 법문이고요. 또 이웃님들하고 이제 정법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제가 약국 법문을 좀 많이 하는, 조금 좀 약국 법문을 조금 좀 알리는 편입니다. 이해를 빨리 또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잊지 못할 말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 스승님께서 너가 주인공이다. 너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무엇이든지 뭐 매달리고 뭐 빌고 뭐 그렇게 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너가 즐겁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절에를 언제 갔는지 기억이 안 난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정말 잊지 못할 말씀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의 큰스님 무진장 큰스님께서 항상 이렇게 법문을 이제 하시고 이러면 사실 무진장 큰스님은 좀 불자들이 좀 아실 수 있는데요. 정말 옷 한 벌로 평생을 아마 사셨다고 해도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큰스님 법문이 있을 때마다 박수를 정말 많이 이렇게 치고 그랬는데요. 항상 큰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신도들 경제를 가지고 이렇게 스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까우시다고 법문을 이제 우리 학교에서 법문을 하실 때마다 꼭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속인 분들도 참 안타깝다고 그렇게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또 이제 우리 불교 교수님이신데요. 제가 그분이 법화경 법문을 하시는 교수님이신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법화경 딱 첫 시간에 딱 들어갔을 때 교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칠판에 이렇게 딱 쓰시면서 저는 사실 이 법화경 공부를 해서 그분도 아마 상당히 많이 아프셨던 걸로 압니다. 시련이 있었는데 한 번만 살려주시면
자기 뭐 교수님께서 평생을 이제 이렇게 불교 이렇게 포교를 이제 하겠노라고 아마 그분께서도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셨다고 그때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 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인사동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왜 그렇게 제가 눈물이 났는지 그때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불교학교 다닐 때는 제일 뒤에 항상 앉았거든요. 근데 정말 왜 그랬는지 정말 많이 울었는데요. 그 말씀이 그렇게 하는 불자들 앞에서 첫 시간에 이렇게 본인을 그렇게 참 소개를 한다는 게 그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인사동에서 알아주는 술 주정뱅이고 저는 감당이 안 됐던 사람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는데요. 정말 많이 울었답니다. 근데 그게 항상 그때는 이제 정법을 만나기 전이니까 그 말씀이 항상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는데요. 54강 정법 강의 54강을 듣고 이렇게 실이 이렇게 구슬이 끼어지면서 이렇게 조금씩 제가 이제 눈을 뜨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54강에도 보면 너가 깡패를 했던, 네가 뭐 도둑질을 했던, 사기꾼이 됐던, 너가 마지막에 네가 즐겁게 그렇게 살고 가면 네가 사적으로 살가면은 사신이 되고, 이렇게 쭉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제가 너무 많은 깨달음을 정말 많이 얻게 되었답니다. 정말 저도 처음부터 뭐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도 여러 이렇게 지금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이 타로를 하시는 또 분들도 그렇고, 또 그 위에 그 큰 스님들께서도 그렇고, 다 어떤 정말 실현, 정말 그 눈물겨운 그런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렇게 선지시인이 되셨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타로도 이렇게 또 가르치시고 거의 다 그렇다고 좀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쭉 제가 경험담을 말씀을 이제 드리겠지만, 그런 실현이 없고 그랬더라면 아마 이 큰 법문을 제가 만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정말 지금은 감사한데요. 왜냐면은 저 같은 이런 진짜 저는 답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별로 그렇게 마음도 약하고는 하는데요. 너무 많이 이렇게 방황을 좀 많이 했고 막 끄달리고, 도대체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지? 난 왜 태어나게 됐고, 사람 왜 죽는 거야? 맨날 또 TV에서나 이렇게 하면은 좀 마음 짠한 사람이 나오면 왜 저분은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난 좀 그게 의문점이 항상 좀 남보다 좀 감성이 좀 풍부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저는 불의를 보면 잘 참지를 못하고, 이렇게 제 친구가 됐던 제 이웃이라도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렇게 하면 전 불의를 보면은 정말 못 참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법을 만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냥 저는 고쳐야지, 이 정법을 공부하니까 고쳐야 돼, 이거 이렇게는 안 하고요. 그냥 맡겨뒀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그게 습이 하루아침에 녹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하면 나중에 또 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도 공부 중이라 그냥 가만히 맡겨두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이렇게 지금은 아마 무속인들도 그렇고 또 사찰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지금 코로나도 있지만 너무 많이 이제 이렇게 인터넷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이제 지금 나오시기 때문에, 거의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은 다 거기서 타로도 이렇게 하게 되면 딱 하고, 사주 자체도 30%만 70%는 노력이, 저도 항상 그렇게 말을 합니다. 70% 노력입니다. 그리고 30%만 갖고 하는데요. 항상 노력을 하셔야 되고, 제가 이렇게 오늘 상담을 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다시는 무속인 찌비라 됐든지 저한테도 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몰라서 그러니 바른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런데 올 필요가 없어진다고 제가 항상 그럴 때는 또 제가 웃길 때는 상당히 웃기는데요. 또 그런 멘트가 나갈 때는 또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눈이 이렇게 쫙 눈동자가 그 내담자 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탁 바뀌신다고. 그래서 저는 저를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정말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 이런 공부를 안 했을 때는 몰라서 그랬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점점 더 이제 바른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설 자리가 없을 것 같다. 그거는 좀 정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30대를 그렇게 해서 좀 방황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이 방황을 하면서 어떤 또 우리 동네 이웃 또 이웃분하고 또 이제 친하게 지내게 됐는데 그분하고는 그냥 소통이 잘 됐습니다. 말도 잘 통하고 또 그분이 좀 사람을 좀 편하게도 해주지만 좀 사람을 좀 아우르는 그런 어떤 좀 능력도 있었고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 진솔하고 그랬는데 뭐 저는 이렇게 친하면서 이렇게 아주 가정사는 잘 또 저는 잘 몰랐고 또 그런 거는 말씀을 잘 안 하셔서 그런 어떤 큰 또 그런 고민이 있거나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아주 그 회사 다닐 때부터요 제 담당이 이렇게 이제 회사도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회사 동료분들의 고민도 이렇게 많이 들어주고 또 저 아이가 좀 방황을 한다 싶으면 항상 저는 반드시 대화를 해서 좀 도움을 주고 저는 사람 관리하는 회사에서도 사람 관리를 좀 오래 했거든요. 그냥 그만두게 되면은 또 과장님께서 가봐라 왜 뭐 때문에 그만뒀는지 너가 가서 얘기를 해보고 뭐가 불만이 있는지 말해보라. 그래서 그걸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관리를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렇게 사사건건 얘기를 안 하게 되면은 또 제가 모르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방황을 하면서 이제 이분한테 많은 이제 위로도 받고 제가 의지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은 또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또 이제 이런 또 활동 범위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렇게 제가 또 겪지 말아야 될 또 큰 일을 또 겪게 됩니다. 그분을 잃게 되는데요. 그분이 그냥 자기 임의적으로 그렇게 이제 생을 마감을 했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그리고 제가 정말 그 하늘이 정말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잃고 난 뒤에 그 용인에서 또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고 그때도 또 왜 사람은 태어나서 왜 또 저렇게 가야 되지?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냥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많이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개월 정도를 울었던 것 같습니다. 7개월을 울면서 제가 몸무게가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7kg가 빠지더라고 살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보면 좀 정이 좀 항상 좀 이렇게 보면 좀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팔남의 막내라도 형제간들은 다 일찌감치 다 밖으로 나가시고 이래서 늘 그 친구들이 있고 이래도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래도 수준이 좀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좀 안 맞는 것 같고 좀 하여튼 우리 동창들도 20년 만에 만났는데 제 별명이 오토바이입니다. 그냥 그때 달리기를 잘해서 지금은 오토바이도 아니고 자전거도 아니고 니아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20년 전에 한번 만난 적이 아니지 한 20년 만에 만난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너가 살아는 분명히 있을 텐데 친구야. 우린 텔레비만 보고 있었다 아이가. 네가 언젠가는 텔레비 나올까 싶어서 야야 내가 무슨 맹목으로 텔레비를 나오겠노. 나는 지금 그냥 대충 산다 이러고 이제 웃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살이 이렇게 이제 7kg가 이제 이렇게 빠지면서 너무 큰 충격으로 그래도 이제 이렇게 슬픔을 꾹꾹꾹 누르고 이제 좀 하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밤 12시에 갑자기 머리에서 엄청난 그 천둥 소리가 머리에서 팍 하면서 그냥 천둥 소리가 엄청 크게 났습니다. 팍 하면서 막 들리더니 갑자기 몸이 이렇게 그때가 여름이었는데요. 그때가 여름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름이었는데 갑자기 몸이 엄청나게 한기를 느끼면서 머리에서 천둥 소리가 크게 나면서 머리 밑이 갑자기 지렁이가 기는 것처럼 구물구물 기고 머리 안을 누가 막 이렇게 당기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핏줄이 이렇게 쫙쫙 이렇게 당기는 것처럼 너무나 아팠어요. 그리고 24시간 이 머리가 이제 이렇게 구물구물 이제 이렇게 지렁이처럼 이렇게 이제 막히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제가 바로 누워 있어도 이 머리가 이렇게 구물구물하고 이 머리가 계속 땡기고 하니까 제 머리는 바로 누워 있어도 한 30분만 지나면 머리가 침대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저쪽으로 이제 가고 이제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